이제 화성의 진안이에요. 큰 규모지만요. 뭐 아니면 도 전략이에요. 사실은 되게 큰 리스크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화성의 진안이에요. 얘도 굉장히 커요. 29,000호. 그러니까는 의왕의 41,000호, 얘 29,000호 하면은 70,000호가 되겠죠. 70,000호인데 얘는 동네가 또 어딜까요? 얘는 화성이지만요. 생활권은 수원입니다. 여기가 병점역이 있고요. 병점역 바로 위에 수원의 아이파크시티 5단지 아래쪽에 빈 공터가 있어요. 논밭과 그냥 취락지구가 형성되어 있는 요 동네예요. 요 동네인데 여기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큰 규모지만요. 뭐 아니면 도 전략이에요. 사실은 되게 큰 리스크가 있어요. 뭐냐면은 된다면이라는 전제예요. 된다라는 전제. 여기 보시면 여기서 교통이 핵심인데 그 남북 철도축 구축이라고 해서 얘를 트램으로 만들겠대요. 남북 철도 구축 트램요. 이게 될까에 대한 의문이에요. 저는 이게 안 될 가능성이 엄청 높다고 봐요. 그냥 실내로 여기보다 입지가 훨씬 좋은 위례 신도시 보세요. 트램 자리는 있는데 트램에 대해서 뭐 어떻게 지금 될까라는 생각을 하나요? 오리무중이고 깜깜무소식이에요. 근데 이 동네는 저는 위례랑 비교해 봤을 때도 지금 위례도 13년 지났는데 안 됐어요. 그런 수준은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된다면요. 정말 이 트램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좋은 트램 중에 하나. 그러니까 위례만큼은 아니지만요. 경기도에서는 가장 좋은 트램 노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역을 보면요. 이 지역은요. 수원이 연결돼 있고 화성이 연결된데 생활권은 수원이에요. 그런데 이 트램이 병점으로 연결이 처음이 돼요. 병점으로 쭉 연결해서 지금 3기 신도시 3차로 지정된 곳으로 들어가죠.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연결하냐면요. 여기 분당선으로 연결해요. 분당선. 근데 지금 이 지도를 보니까요. 이 분당선이 연결하는 게 이렇게 쭉 꺾였죠. 이렇게 쭉 꺾였죠. 근데 이 꺾인 데가 요 동네예요. 여기 수원시청역 주변에. 이쪽으로 연결될 것 같아요. 크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꺾였잖아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분당선은 여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인동선이죠. 인동선은 아주대 삼거리로 갈 것 같아요. 이것도 보시면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렇게 두 개가 갈라지죠. 보시면은 쭉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 두 개로 갈라지죠. 이게 신분당선이에요. 신분당선하고 분당선하고 갈라지죠. 요 사이를 뚫어요. 그럼 여기는 아주대역이에요. 아주대역 주변도 이제 우만동 아래쪽도 위에 쪽도 재건축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근처에서 지금 진행이 빠른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가격이 많이 비쌉니다. 요거는 과거 가격이에요. 지금 10억 훨씬 대형 평수는 15억까지도 제가 봤어요. 12억 13억까지도. 그래서 여기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광교중앙역. 지금 여기 융합복합타운이라는 게 신청사죠. 경기도청의 신청사인데 이쪽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분당선까지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인동선도 연결이 돼요. 인동선은 아까 아주대 삼거리, 그 다음에 분당선. 그러니까 분당선, 인동선, 신분당선 요렇게까지 연결하고 병점역까지 이제 연결되기 때문에 이 트램이 구현이 된다면요 화성 진안 같은 경우는요 정말 괜찮은 노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접근성이 보시면은 여기가 1동탄이거든요. 만약에 여기 이제 교통이 개선돼 가지고 동탄까지도 접근이 좋으면요 아마 입지적으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주변에 보면은 화성에 삼성이 좀 많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런 일자리들도 주변에 풍성하고 동탄 이신도시에도 이제 일자리들이 지금 아직까지 다 분양이 되진 않았지만은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동네는 관건이 모아님도예요. 이 트램이 완성된다면 최고의 지역이에요. 최고 지역. 정말 좋아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금 트램 자체가 아직까지 그림에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제가 보니까 여기 이제 문화재 같은 것도 지나갈 수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여기 화성이 있잖아요. 그쪽 주변도 좀 문화재들이 있으니까 혹시나 그런 부분에 문제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뇌피셜로 한번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주의사항은요. 그냥 여기 이제 괜찮아진다. 그러면은 이 주변 지역으로 들어가야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괜찮아요. 근데 지금 이 지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로 들어갈 때
이 지금 그 화성 진안지구 29,000호가 들어오는 이거를 염두하고 들어가지만 않으시면 돼요. 이게 들어오면은 기회가 되는 거고,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 주변에서 뭐 수원의 이제 권선지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들어가도 괜찮고, 병점도 여기 이제 도시개발 사업들을 했어요. 지적도를 보시면은 화성 병점 도시개발 사업 있고, 관건은 여기 이제 요 주변에 보면은 수원 비행장 있잖아요. 이 수원 비행장도 문제들이 조금 있어요. 뭐 이전에 대한 사업 시행에 대한 부분들은 있지만 아직까지 이것도 수원과 화성과 싸우고 다른 지자체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되면은 이제 병점역 자체도 굉장히 좋은 호재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뭐 이 지금 병점 주변에는 아직까지 가격들이 저평가되어 있어요. 주변이나 아니면은 이 권성구 쪽 붙어 있는 쪽으로 가도 역하고 없는 권성구 쪽이라도 사실은 저평가되기 때문에 가격들의 움직임들이 지역, 그러니까는 경기도의 가장 큰 도시 120만의 큰 도시에 어떤 메리트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진입하셔도 상관없고, 그냥 하나예요. 이게 뭐 아니면 도인 정책이다, 이 트램은. 그래서 이것만 바라보고 가면 안 된다가 주의사항이에요. 뭐 인천도 뭐 9월 이주구라는 동네도 이제 그냥 뭐 아파트를 부수고 하는 게 아니라 빈 땅에다가 일부 하는 건데, 여기도 이제 인천시청역의 GTX 노선뿐만 아니라 인천 2호선의 연계라든지 그렇게 해서 위치는 저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진 않은데 뭐 인천이라는 메리트가 경기도의 어떤 장점보다는 조금 덜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인천도 뭐 좋지만은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봉담 3. 여기 봉담 1이 있고 봉담 2가 있고 봉담 3이 있어요. 근데 여기 핵심은 여기 오목천역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어천역이 있는데 이 사이에 역 한 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 자체는 신분당선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고, 그냥 이 역 한 개가 들어오는데 아쉬운 점은 이 역 자체가 이 전체를 흡수를 못할 것 같아요. 이 전체를. 다만 좋은 거는 봉담 이주구랑 결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도시가 봉담 이주구도 사실은 큰 도시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봉담 1, 2, 3이 결합을 하면서 그래도 정주 여건들이 도시의 확장을 이루어서 나쁘지 않은 걸로 들어올 거고, 봉담 3에는 들어오지 않지만 이쪽으로 쭉 해가지고 이제 그 신분당선이 봉담 쪽으로 들어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아래쪽을 맡게 될 거고, 아마 이 봉담 3 같은 경우는 분당선이 이제 그것들의 역할들, 교통에 대한 역할들을 맡게 될 건데, 사실은 여기 분당선이요. 수원을 좀 넘어가면요. 수원에서 이제 안산, 화성 쪽, 안산 쪽으로 넘어가면요. 이게 차량이 움직이는 수량 자체가 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분당선이긴 하지만요.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신설이 되면은 조금 늘려준다면은 조금 나쁘지는 않겠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의왕, 군포, 안산이라든지 화성, 진안이라든지 화성, 봉담 3이라든지 아니면 인천 9월 이지구라든지 이 모든 게 확정적인 게 아니니까 이거를 바라보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땅은 들어갈 수 없어요. 지정구역 안에는.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이라든지 거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의 요건들이 까다롭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다가가면 안 돼요. 인천의 검단 이지구 같은 경우는 2013년도 3월 달에 지정을 폐지를 했어요. 상록수, 너무 아쉬움이 많죠. 상록수 바로 앞에 월드 아파트라는 데가 있어요. 저층짜리 되게 이제 좋은 아파트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게 뭔가 잘못되면서 가격들이 엄청 빠졌어요. 김포 같은 경우도 GTX D 노선이 확정적으로 되지는 않았는데 이게 되지 않으니까 여기에 심리들이 움직여가지고 가격이 1억까지 빠졌었어요. 지금은 이제 조금 회복을 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거래가 옛날만큼 많지는 않아요. 조정 대상 지역이 되기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확률을 의지하거나 지금 여기에 나온 부분들이 100%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유념하고 가지 않으면요. 우리가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가 있다,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보다는 확정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아들이 2명인데 제 친구도 아들이 2명이에요. 근데 저는 딸을 가지고 싶었어요. 딸과 조잘조잘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런저런 감성적인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 친구도 아들이 두 명인 거예요. 그래서 2명이라서 우리 둘이 얘기를 하다가 우리 한 명 더 낳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와이프랑 얘기를 하니까 안 되겠어요.
나이도 있고 또 아들 낳으면 어떡해 라는 공포감이 있어서 포기를 했어요. 근데 친구는 실천을 했어요. 실천을 해서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임신했는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쌍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냥 아들을 낳아서 삼형제가 아니라 사형제가 된 거예요. 확률에 의지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사진을 찍는데 정말 안타깝게 아내가 가운데 있고요. 남편을 포함한 5명의 남자가 그 사이를 둘러싸서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안타까움이 크더라고요. 이게 확률이에요, 확률. 그래서 저는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면요. 안전하게 좀 들어가는 게 더 훨씬 나아요. 그 안산의 상록수역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상록수 바로 앞에 월드라든지 다른 아파트들이 있죠. 근데 그거를 좀 대비할 수 있는 아파트가 바로 옆에 비켜가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게 낫지, 그냥 여기에 올인을 하다가 내가 그 선의의 피해자들이 되는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